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알체라는 오늘 그 손절 터치가 돼서 포스트 아웃됐다는 말씀드리고요. 오늘 이 생생한마디는 혹시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지수보다는 개별 종목이다. 더 이제 지수가 못 가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이유는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이 다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 국면에 들어가 있고, 뭐 중국의 부동산 문제는 계속 또 금융 부분에 그런 화약고의 역할을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또 외국인들의 수급 상황도 최근에 뭔가 변화가 있는 걸로 보입니다. 그 이유는 엊그제 이제 나왔던 뉴스 중에 애플이 드디어 이제 미국을 향해서 애플에 대해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주먹을 날리는 그런 형태의 공격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기술 패권 전쟁이 이제 점입 가경이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계속 미국이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가는 걸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재들, 인공지능 칩이라든지 반도체 제재들을 했는데 또 화해에 대한 제재도 했는데 그게 먹히지 않는다라는 것이 확인된 가운데 중국이 애플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그 애플 사용을 금지했다라고 하는 그런 소식으로 애플이 이틀째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뭐 아직 이것이 영향을 다 받았다 이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투자 전략의 변화가 나타나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런 그 큰 흐름이고요. 특히 미국의 그 주요 기업들 S&P 500 기업 중에서 소위 대중국 의존도가 그 30% 이상 되는 종목 한 10종목 됩니다. 그 대표 종목이 뭐 애플도 있지만은 그 외에도 뭐 예를 들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라든지 또는 여러분들 잘 아는 반도체 기업 브로드컴이라든지 또는 퀄컴이라든지 이런 통신용 반도체나 이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상당수 AMAT라고 하는 또 반도체 장비주도 결국 그 중국 의존도가 약 3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중국과의 어떤 그 기술 패권 전쟁이 반도체 분야에 커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그 측면에서 볼 때 앞으로 미국 증시의 추가 상승, 기술주 랠리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어서 지수가 어렵다면 우리도 지금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데요. 어렵다면은 종목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보유 종목 리뷰를 이제 잠깐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보시면은 이 현대 오토메이션이라는 종목이 이제 오늘 1등 수익률을 기록하는데 과거 같은 경우 한 일주일이 지나도 수익률이 이제 많이 올라간 그런 그 종목들이 뭐 한 10%, 20% 정도 올라간 종목들이 많이 자리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한 달 단위로 끊게 되면서 최고 수익률이 그야말로 아주 현실적인 그런 수익률로 변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오토웨이브 오늘도 뭐 나름대로 견조한 그런 모습인데 목표치까지 가 보도록 할 텐데요. 이 종목은 목표치를 살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목표치 수정은 24만 원으로 여기 보이는 자리까지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편입 종목 편입을 할게요. 오늘 편입할 종목은 바로 그 현재 가격이 있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가격 말씀드리면요, 25,850원 기록하고 있고요. 눌림목에 딱 들어와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네오팜이라고 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자, 보시면은 이 네오팜은 지금 뭔가 여기 보시면 출렁출렁거리면서 이런 걸 이제 범앤런 패턴이라고 이렇게 차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고점과 고점을 나란하게 우상향으로 만들어 놓고 상단에 닿으면 밀어놓고 눌림목 매집, 상단에 닿으면 밀어놓고 눌림목 매집, 상단에 닿으면 눌러놓고 눌림목 매집이다. 그래서 이런 그 흐름, 이 종목은 뭐 일단 여러분들 아시는 스킨케어 제품을 만드는 그런 회사로서 상당히 그 좋은 경쟁력을 보이며 이 그 중국 관광객이 있건 없건 상당히 그 실적이 좋았던 그런 종목인데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대표 그 한류라고 하는 게 화장품 쪽으로 오게 되면서 뭐 색조 화장품도 좋고 하겠지만 결국은 피부 미용과 연관된 스킨케어 이런 쪽에 상당히 그 중요한 그런 매출이 뭐 6%가 오던 또 더 확대되면 더 기대되고요. 그리고 차트 자체가 지금 이런 걸 이제 매집 패턴이라고 부르는데요. 채널형 매집이 끝나고 되면 여기 우주 돌파 진행되면 바로 그냥 4만 원 정도까지 갑니다. 이것은 뭐 지수 네오팜 오르는데 무슨 그 소위 그 네오팜이 오르는데 지수가 꼭 올라야 되는 건 아닙니다. 지수하고 별로 상관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 이제 실적을 잠깐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지금 장이 이제 어쨌든 지수가 안 가고 그렇게 되면 테마주도 물론 움직이겠지만은 그래도 이제 경기 흐름에 대한 그런 불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되고 또 3분기 한국 기업들의 실적이 나쁠 거라는 기관 투자가들이라든지 예측이 많이 나와 있고요. 하기 때문에 그 점 꼭 참고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실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은 최근에 이제 분기단 실적을 보면은 뭐 전년만큼 계속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올해 그 12월 매출액, 12월 뭐 매출액도 280억에 영업이익이 80억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에 60억 영업이익이 났다면 올해는 영업이익이 80억 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매출액은 220억에서 280억 정도 이렇게 올라오는 거 60억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매출액이 한 30%, 영업이익의 경우에도 30% 정도의 그런 증가가 분기단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 있고요. 연간으로 보더라도 지난해 실적보다 올해 실적이 틀림없이 또 개선이 되는 모습이죠.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대략 20%에서 30% 늘어나고 이것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종목 눌림목에 들어왔기 때문에 좋은 진입의 자리라고 보고 말씀드리고 준비된 자료 잠깐 볼게요. 자, 뭐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시면은 뭐 네오팜은 다 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 정책 효과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네오팜 혁신 성장 피부 건강 기반 기술 개발국을 정부 과제로 선정됐다. 여러분 화장품이 제가 정부 과제로 선정됐다 이런 얘기 들어본 적 별로 없는데 그만큼 이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그 소위 부가가치가 앞으로도 상당히 좀 커질 것을 겨냥해서 정부가 화장품 개발하는 데까지 국제 과제를 선정할 정도의 그러니까 선진 기술이라는 얘기고 또 세계를 선도할 수 있는 선도 기술이라는 그런 얘기. 그래서 그런 면에서 과거에 정부 정책 과제로 선정된 종목들의 상대적인 수익률은 그렇지 뭐 같은 업종 내의 다른 종목들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그 수익률을 보였다라는 점을 이 종목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상퍼가 7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화장품들이 과거에 갈 때 많이 갔을 때 예상퍼가 보통은 한 25배, 22배 정도 갔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추가 상승 여력은 뭐 4만 원 정도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무난하고요. 이 종목은 뭐 꾸준한 우리 김준호 매니저께서 기복이 없는 그런 투자를 하겠다 하셨는데 이 종목이야말로 경기가 좋든 나쁘든 기복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또 김준호 매니저님 한번 또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종목의 이제 내용을 다음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은 네오팜 수출 증가, 그리고 내수 확대, 그리고 이게 이제 스킨케어이기 때문에 요즘 한류를 타고서 그야말로 이제 한국산 뭐 음악뿐만 아니라 요즘에 그 한국산 김밥도 아주 난리가 났다 그러죠. 그런데 이 화장품은 뭐 예전부터도 유명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뒤늦게지만 이제 헬스케어 쪽도 많이 잘 가고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실적 대비 저평가됐을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대로 그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불경기에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경기 방어주로서의 면모도 있어서 좀 꼭 관심 있게 보시고 눌림목에 왔을 때 사세요. 지수 빠진다고 이 종목 뭐 지수하고 관련 없는 종목이니까 꼭 참고했으면 좋겠고요. 질문 받아보고 목표치 말씀드리도록 1차 목표치는 5%를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요즘에 이제 그 금리가 다시 또 올라가고 있고 또 유가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나 이제 독일의 이런 산업 생산, 경제 지표가 최근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또 달러 인덱스가 다시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뭐 금리의 상승이나 달러화의 강세는 결국에 이런 신흥국이나 아니면 이 기술주에 대한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게 이제 기업 가치나 실적 대비해서 저평가된 좀 상대적으로 멀티플에 대한 부담이나 이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네. 이 앞으로 이번 달 또는 올 남은 하반기에 뭐 가치주 위주의 좀 투자가 적합할지 아니면은 뭐 로봇이나 최근에 AI 관련된 종목들이 시세가 성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좀 올라가고 있는데 남은 9월 또는 뭐 하반기에 좀 가치주 위주의 투자가 적합한지 그 부분 말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과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과거의 가치주의 컨셉은 아무래도 이제 밸류에이션이 낮은 종목 쪽에 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그 2020년 이후부터의 어떤 가치주라고 한다면 이게 미래 가치를 보면서 성장주도 결국 그 실적을 낼 수 있다는 확신이 있고 업황이 더 좋아진다면 이 성장주들도 가치주로 대접을 좀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와 같은 전통적인 가치주 성장주의 어떤 컨셉 자체는 조금 차별화가 필요한데 만약 전통적인 종목을 한다 그러면 가치주가 좋을 것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성장주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미 뭐 시세가 많이 났던 종목들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난 종목 중에서 앞으로 진짜 업황이 좋아질 그런 섹터 쪽에 좀 신선한 종목을 찾는다면 좋은 투자 전략이 되지 않을까 싶고, 똑같은 인공지능이라 하더라도 이미 올라서 뭐 10배 오른 종목 더 갈 걸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덜 오른 종목 중에서 이렇게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종목 발굴, 흑진주를 발굴하는 그런 작업은 지금 앞으로의 고금리 상황에서도 계속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이 종목 2차 목표치 말씀드리면 2차 목표치는 일단은 35,000원, 손절 라인은 2만 3,000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